반갑습니다. 자연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김장김치 맛있게 담그는 법 또는 고수들이 알려주는 김장 양념 만들기, 또 김장을 편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어제 저희들이 이 김장을 한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앉아 있는 분이 저희 아내고요. 이분은 제 처형입니다. 처형이고, 옆에 이 보조하시는 분은 저희 처남입니다. 이렇게 지금 처갓집 식구들과 김장을 하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쳐다보시는 이 처남은 식당을 했습니다. 특히 처남댁이 굉장한 음식 솜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음식을 만두를 이렇게 좀 빚어 달라든지 해서 빚어 주고 또 이렇게 하는 그 정도의 음식 솜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처남댁 그 식구들이, 그 친정 식구들이 전체적으로 모든 사돈댁 이 전체 음식 솜씨가 좋아요. 정말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처남댁의 노하우까지 상세하게 제가 어제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를 해서 종합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경력이 꽤 오래됐습니다. 한 4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저희 처형도 그렇고 전부 다 고수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저희 어머니나 누나들도 나오는데, 이런 고수들의 이 김장법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취재를 해서 그것을 간단하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저기 어머니가 계시고요. 이분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고, 큰 누나고 작은 누나입니다. 이분은 저희 큰매형인데 음식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입맛이 까다로워서 저희 큰 누나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그리고 음식 솜씨가 대신에 좋습니다. 저희 큰 누나도 음식 솜씨가 아주 좋은 음식 솜씨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 시골집에서 형제들이 장도, 간장도 담고 된장도 담고 김치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김장에 대해서 호응도가 좋고 구독자가 많이 있다면 제가 그 된장 간장 담는 법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장김치 담는 법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사진이 아마 올해가 아니고, 올해는 동영상으로 보여드렸고, 이거는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되는 모습입니다. 그때 이제 식탁 위에서 김장을 하게 되죠. 이 비닐은 그 김장용 비닐입니다. 저희 집인데, 김장용 비닐을 식탁 위에 깔고 이렇게 하면 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특히 다리가 안 좋으신 분,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은 이렇게 김장을 하면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 때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저희 친구도 이렇게 하니까 좋다 그래요. 올해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올해는 좀 이렇게 여름 말고 이런 비닐 아니고 둘러 앉아서 하는 걸 했기 때문에 올해는 바닥에서 했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특히 이제 김장이 많거나 하면 선택을 잘 해야 되겠죠. 이렇게 서서 하면은 편합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간단하게 배추 고르는 법부터 하겠습니다. 물론 요즘은 절임 배추를 많이 구입을 해서 하는데, 절임 배추 아니고 배추를 골라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 밭에서 배추를 기릅니다. 밭에서 배추를 길러서 김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죠. 밭에서 직접 수확하는 사람은 5에서 6립, 밖에서 5에서 6립의 근 잎을 제거하고 수확을 합니다. 수확 후에는 차례대로 포장을 합니다. 수확을 쫙 해놓고 차에 다 끝나면, 밭에서 끝나면 그 처음부터 포장을 해서 차에 싣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뿌리가 크고 하얀색이면 수분이 많고 무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지금 요거는 좀 흰색이죠. 흰색이고 요거는 좀 약간 노란색이죠. 요거보다는. 그러니까 요게 크고 요건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크면은 이렇게 좀 무를 수가 있어요. 배춧잎의 줄이 뚜렷한 것이 좋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 배추는 크고 흰색인데 비해서 줄이 이렇게 희미하죠. 희미한데 이쪽은 보면 뚜렷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뚜렷한 부분이 있는 배추가 좋다. 예, 그러면 이렇게 희고 큰 것보다 이런 것들이 더 맛있다 이런 이야기죠. 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여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있는데 보통 매니아들은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저희도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저희 집에 이제 시골집에 이렇게 김장을 하기 위해서 배추를 이렇게 뜨르게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배추 저장 조건에 대해서 온도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마이너스 5도에서 2도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을 배추는 0도, 월동 배추는 0.5에서 0도, 여름 배추는 0도에서 2도 정도를 맞추면 됩니다. 이 정도면 적당한 온도라고 보는 거죠. 상대 습도는 90에서 95%입니다. 저장 창고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상대 습도까지 딱 맞추면 되겠고요. 온도는 마이너스 5도에서 2도 정도의 배에서 배추를 저장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배추 손질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배추를 잘라야 되겠죠. 손질이 끝나면 배추의 끝부분까지 칼로 자르면 배추 끝부분이 부서지므로 끝까지 자르지 않고 배추의 크기, 단단한 정도에 따라서 적당하게 자르고 마무리는 두 손으로 벌려서 갈라지게 합니다. 자, 그 말이 이제 배추를 이렇게 잘라서 끝까지 잘라버리면 이 배춧잎이 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예. 왜냐하면 둥글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배춧잎이 이렇게 둥글게 감싸고 있기 때문에 잘라버리면 이 끝과 이 끝이 다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그래 자르면 안 되고 배추는 칼집을 반 정도나 반 이하 밑에 이제 단단하기에 따라 다릅니다. 단단한 것은 더 내려가야 잘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너무 위에서 자르면 또 이렇게 뚝 부러집니다. 또 한쪽이 뚝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손으로 그 적당한 크기는 칼을 넣고 손으로 이렇게 벌려봅니다. 약간 벌려봐서 떨어질 것 같다, 벌어질 것 같다, 밑에까지 잘 나가겠다 생각되면 그때 칼을 넣고 벌리면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잘라 내려가야 됩니다. 좀 잘라서 내려가야 돼요. 무른 배추일수록 칼집을 조금만 넣고 벌리면 벌어지고 단단한 배추일수록 반보다 훨씬 내려가야 됩니다. 훨씬 내려가서 해야 되지. 너무 단단한 거는 부러집니다. 중간에 이렇게 부러져서 이렇게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 정도 잘라서 한번 벌려보고 너무 단단하다 싶으면 칼로 더 내려가서 더 내려가야 됩니다. 더 내려가고 벌려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작은 배추라든지 이런 것들은 칼집만 내기도 하고요. 이렇게 칼집만 내고 요렇게 요 정도까지만 칼집만 내기도 하고 완전히 다 자르기도 합니다. 크면 반의 반은 배추에 따라서 자르기도 하고 칼집만 내기도 하고 그냥 두기도 합니다.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죠. 이 크기에 따라 다른 거는 소금을 넣을 때 소금이 잘 절여질 때 잘 절여진다. 작은 거는 잘 절여집니다. 그래서 잘 절여지는 거는 그냥 둬도 되고 큰 거는 잘 안 절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소금을 중간중간 사이에 넣어야 되거든요. 이 사이에 소금을 중간중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을 더 자릅니다. 그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영양 생장이 과하거나 늦게 수확하면 너무 성장을 많게 하면 밀도가 높고 속이 희미어 큰 배추가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너무 크면 물기가 많은 배추가 되어서 맛이 떨어진다. 너무 단단하거나 크거나 하면 안 됩니다. 밀도는 80%가 적당하다. 요게 지금 이 배추는 한 90% 정도 된다고 이렇게 이제 봤는데 이러면 소금도 잘 안 들어가고요. 너무 단단하면 잘 절이지도 않고 물도 많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배추채가 좀 짧은 것이 좋습니다. 너무 배추채가 긴 것보다 짧은 것이 맛이 좋습니다. 뿌리까지 가능하면 노란 게 좋다는 이야기고요.
배춘 잎의 두께와 잎맥이 얇고 부드러운 것이 좋습니다. 배추가 너무 잎이 두꺼우면 안 됩니다. 좀 얇은 것이 좋죠. 잎맥도 마찬가지. 잎맥이라는 것은 요 잎의 맥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얇은 것이 좋다는 거죠. 너무 두꺼운 것보다. 그리고 배추 냄새를 맡아서 향긋한 것이 좋습니다. 배추가 중간에 썩은 것도 있기 때문에 향을 한 맡아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난다든지 이러면 안이 썩어 있는 겁니다. 배추가. 그런 거는 선택하면 안 되겠고, 배추 냄새가 향긋한 것을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배추 절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금과 물의 비율이 10% 정도, 소금이 10% 정도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소금 1kg에 물 10리터. 이때 염도를 맞춰보면은 1.6에서 1.8%가 된다는 겁니다. 절임 시간은 14에서 18시간이 적당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맞은 절임은 절임 배추를 들어 올렸을 때 45도 각도로 굽으면 알맞게 절인 상태가 된다. 이게 이제 거의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고수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안 합니다. 저희 그 안에도 이렇게 배추 절일 때 소금 물을 맞추는 게 아니고 그냥 떠서 바로 맞춥니다. 이런 그 바가지 있죠. 바가지나 뭐 그릇이나 이런 거 갖고 가지고 딱 넣고 석 풀면 그냥 답이 딱 나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그거는 이제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고수들이 대략 이야기하는, 저희 천암댁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렇게 하는 기준입니다. 고수들은 배추 한 포기 기준으로 이래 본다는 거죠. 보고 물 11리터에 소금 한 컵을 넣습니다. 그래서 소금물을 만듭니다. 그냥 배추 오늘 뭐 20포기 하겠다 그러면 20컵 정도 넣고 물 이렇게 맞추는 거죠. 10리터로 보면은 되겠죠. 그냥 소금 한 컵에 물 10리터 기준 해갖고 탁 보고, 그러면 이런 그릇에다가 뜨면 이거 이 정도면 몇 컵 정도 되겠다 탁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넣어서 푼다는 거죠. 그리고 배추를 소금물에 넣었다가 봉지로 이제 옮기는 거죠. 이렇게 물에 담가 가지고 이렇게 절이기 위해서 이렇게 넣습니다. 소금 한 줌을 배추 흰 노란 부분을 들어서 넣습니다. 이 사이에 이렇게 담갔다가 소금물에 요 10%의 소금물 있죠. 여기 이렇게 한 컵에 10리터 정도 넣고 했던 푼 이 소금물, 이것도 소금물도 따뜻하게 하면 더 잘 풀리죠. 찬물보다. 빨리 하기 위해서는 따뜻한 물을 사용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항상 따뜻한 물을 틀어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뜻한 물에 빨리 넣고요. 이렇게 해서 봉지에 넣습니다. 요 담갔다가 봉지에 넣고 요 사이에 소금을 한 줌 해서 뿌려 넣습니다. 사이사이로. 요 위에 이렇게 얹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추는 크기에 따라서 8시간에서 12시간. 자, 고수들이 이야기하는 시간과 실제 시간도 거의 유사합니다. 요게 이제 조금 더 절인다고 보는데, 배추는 절인 시간은 크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주 헐렁헐렁한 배추를 18시간 이래 절이면 좀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배추 절일 때 한 번씩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정확하게 잘 모르면 처음 하면 이 절인 배추를 들어 올려 갖고 조금 이렇게 각도가 구부러질 정도 하면 되죠. 그리고 먹어보면 압니다. 절인 배추를 이제 건져내서 딱 이렇게 그 절인 배추 요 노란 부분을 딱 떼서 먹어서 좀 아삭아삭한 맛이 있고 괜찮으면 그냥 그때 다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 김치가 아니고 그냥 배추김치 담을 때 보면은 뭐 싱싱한 날것으로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절임을 끝내면 됩니다. 요걸 기본으로 해서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씻은 배추의 간을 보고 너무 이게 배추가 좀 절임이 너무 싱겁게 됐다 그러면 양념에서 간을 좀 맞추면 된다 이 말입니다. 모자라는 간은 양념에서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초보자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파란색을 이야기했네요. 저희들이 워낙
파란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김치찜 같은 거 하면 파란색이 나오면 서로 먹으려고 저희 부부가 약간 다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파란색을 좋아한다 이렇게 써놨네요. 이제 절일 때 이렇게 묶어서 아까 이쪽에 절임이 앞에서 절이는 물이 있었죠. 이 부분을 이렇게 절여서 이 봉지 안에 넣고요. 옛날에는 이거 전부 다라이로 했습니다. 이런 크다란 깊은 다라이 안에 넣었는데 요즘은 대부분 간편하게 이렇게 봉지를 사용합니다. 비닐봉지를 이렇게 넣고 소금 뿌리고 이 물을 이쪽에 좀 넣습니다. 이렇게 넣으면 되죠. 조금 넣는 게 다 넣습니다. 저희들은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봉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물 속으로 이제 그 절인 물 속에 배추가 이제 들어가면서 계속 절여지는 거죠. 예, 절여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굴리면 됩니다. 예, 굴리면 돼요. 처음에는 저희도 비닐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 이쪽 비닐에다가 옮기고 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굴리면 됩니다. 예,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배추 절인 배추가 아니고 실제 배추 가지고 와서 실제 배추를 자르고 절임을 하는 것도 쉬워요. 한번 해보면 재밌습니다. 예. 이렇게 굴렸다가 다음날 아침에 해도 되고요. 저녁 때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에 뭐 양념 준비하고 이렇게 한 남편은 뭐 이런 거 굴리 가지고 씹고 이래 해도 되고요.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 씻을 때 이제 저희도 워낙 배추를 많이 담아봐서 씻을 때 어떻게 아파트에서 어떻게 씻을 것이냐를 생각하다가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래를 하나 둘 셋 넣습니다. 그리고 물을 털고요. 이쪽에서도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털어놓고 배추를 여기서 절임 배추가 이쪽에서 절였으면 이쪽으로 오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씻고요. 이쪽 반대쪽에서 이쪽에서 절임 배추가 있으면 1차 2차 3차 이렇게 씻고 이것을 이쪽에 넣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건져 놓는 거죠. 씻고 건져 놓습니다. 보통 3차 정도 씻으면 충분히 깨끗해지더라고요. 저희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1, 2, 3차로 하고 배추가 만약에 많이 더럽다. 그러면 저희들은 이제 산속에서 기르는 배추도 있기 때문에 막 그런 배추들은 낙엽도 많이 들어가고 이럴 때는 한 번 더 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씻는 것은 차례는 자기 배추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면 되겠고요. 이렇게 펼쳐놓고 씻는 게 굉장히 편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배추를 절여서 씻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씻어 놓고 이제 이것을 양념을 해서 버무리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양념을 하겠습니다. 다 절인 배추를 씻어 놨기 때문에 이제 양념을 해야 되죠. 양념을 해서 물론 이거는 이제 양념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씻기 전에 양념을 다 해 놓습니다. 자, 재료는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재료는 전문가들이나 뭐 또 성향 취향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한 것,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등으로 맞추면 됩니다. 자, 무, 배, 사과, 대추, 표고버섯, 갓, 미나리, 청각, 마늘, 생강, 쪽파, 대파, 양파, 황태, 새우, 고춧가루, 다시마, 젓갈, 찹쌀풀, 꿀, 설탕 등등이 들어갑니다. 이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예. 시원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청각이나 미나리, 무생채, 생새우를 넣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넣습니다. 저희 천암대 같은 경우에는 청각을 안 넣는다고 그래요. 청각이 또 입맛에 안 맞고 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시원한 맛을 낸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청각을 안 넣어야 더 맛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각자의 취향이죠. 청각을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자, 청각, 미나리, 무생채 그리고 생새우도 들어가면 시원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시원한 맛이라는 것은 특별한 맛이 아니죠. 자기가 좋아하는 맛, 특히 자기한테 맞지 않는 재료가 없어야 되겠죠. 시원한 맛을 내려면 시원하다는 것은 맛있다 뭐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맛이 아니고 매운맛은 있고 짠맛은 있지만 시원한 맛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전부 자기 느낌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로 위주로 된 음식
또는 자기가 싫어하는 것이 없는 것. 예, 특히 싫어하는 것이 없어야 시원한 맛이 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취향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무, 생새우 넣으면 염도는 낮아지고 시원한 맛을 낼 수가 있다. 이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한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거고, 제가 방금 말했죠. 정말 음식을 잘하는 저희 처남댁도 청각을 안 넣습니다. 식당 할 때도 안 넣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정말 맛있습니다.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청각을 넣는데도 맛있고, 저희 그 처남댁 같은 경우는 청각을 넣지 않는데도 맛있어요. 두 사람 다 정말 맛있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청각이 들어가는 것이 맛있다, 안 들어가는 게 맛있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저는 뭐 다양하게 음식을 좀 잘 먹는 편인데, 하여튼 두 사람 다 먹어보면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딱 맞다,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호불호 재료라고 넣었는데요. 청각은 시원함을 주고 저장성이 유용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청각은 또 배추 고유 향을 훼손시킨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좀 청각이 이제 좀 약간 뭐 지렁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지저분하게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에 따라서 해야 되고, 또 쪽파, 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이 대파가 맛있다 하는 분들도 있고, 쪽파가 맛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 맛에 따라서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오징어 김치나 굴김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오징어 김치가 시원하다고 말해서 뭐 요즘 많이 담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징어 김치나 굴김치, 굴 좋아하는 분들은 굴김치가 맛있다 그럴 거고, 시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 자기 취향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김치는 일반 양념에다가 오징어 김치나 뭐 이런 굴김치 같은 이 특별 양념들은 오징어와 굴을 추가를 해서 김치를 담으면 되죠. 그냥 양념에 추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오징어나 굴이 들어가면은 저장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저장해 먹을 김치는 이렇게 굴김치나 오징어 김치처럼 이렇게 털거지 김치로 담는 게 아니고, 그는 그냥 양념에서 일반 양념으로 그냥 담고, 이런 거는 이제 굴이나 오징어 김치는 조금 빠른 시일 내에 먹는 그런 김치가 되겠습니다. 자, 재료 준비해서 이제 채소 만들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저희 처남댁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채소김치를 즐겨 담는다고 그래요. 채소김치와 사골 육수를 주로 사용을 한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이제 체제한 걸로 보면 채소 육수만 만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육수를 만들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채소 사골 육수 이렇게 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요것도 취향인대로인데 만드는 방법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파, 채소는 채소를 만들어서 육수를 내는 거죠. 그래서 채소 위주로 다 넣습니다. 양파, 사과, 무, 대파, 대추, 표고버섯, 다시마, 늙은 호박을 넣는 분들도 있고 홍시까지 넣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거는 취향에 따라 여러 가지를 넣으면 더 영양은 많고 맛있겠죠. 이렇게 채소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육수는 보통 멸치, 황태 대가리 또는 파뿌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마, 무 넣고 끓여서 육수를 만듭니다. 이렇게 우려내서 육수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사골 육수는 뭐 사골을 집에서 끓여서 만드는 분들도 있고, 시장에서 파는 사골, 뭐 비비고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시장에 사는 사골도 요즘은 굉장히 싸다 그럽니다. 그것을 이용해도 뭐 어느 정도의 사골 육수 맛을 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찹쌀풀을 만들기를 하죠. 찹쌀풀은 식혀놓은 채소나 육수, 위에서 만드는 이 채소나 육수를 생수만 하여갖고 넣는 분들도 있고, 채소나 육수를 넣어서 찹쌀풀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이 말입니다. 전에는 저희 집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수로도 만들었다 그래요. 그때는 이제 이런 것들이 귀할 때 생수로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그때도 맛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취향대로 채소나 육수를 만들고, 아니면 사골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찹쌀을 넣고 끓여서 찹쌀풀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양념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찹쌀풀에 새우젓, 까나리 액젓 이런 것들을 넣고 매실청이나 설탕, 꿀을 넣고 고춧가루와 빨간 고추를 갈아서 넣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섞어서 불리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양념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예. 자, 무, 배추, 사과, 양파, 생강은 믹서기에 갈아서 넣고 요거는 이제 보통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는 사람들은 다 갈더라고요. 갈아서 넣고 마늘은 공기에서 찧어서 넣어주는 것이 맛이 좋다고 합니다. 예. 마늘은 대부분이 찧어서 넣는 분들이 많았고 아니면 믹서기에 살짝 돌려서 찢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냥 믹서기에 싹 가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에 찌면은 좀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무채, 갓, 쪽파, 대파, 미나리를 썰어 넣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청각, 생새우 등을 다져 넣거나 갈아서 넣습니다. 이렇게 대략 보면은 대략 다 김치를 담을 수가 있겠죠. 예, 양념을 만들어서 김치는 어차피 양념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요것은 이제 저희 집사람이 만든 양념이 되겠습니다. 작년 거 같은데요. 예. 자, 여기에 이제 믹서기에 갈 때 채소나 육수를 사용해서 갈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맛을 그대로 즐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깔끔하게 하려면은 갈아서 넣는 것이 좋겠죠. 자, 요런 것들은 이제 채를 썰어서 넣은 거고, 이런 거는 무 같은 것도 다 갈아서 넣은 거죠. 그러니까 좀 더 깔끔하게 하려면 이렇게 갈아서 넣으면 되고, 마늘은 이제 넣는 분들 있고요. 이런 마늘인가 보죠. 예. 자, 이렇게 채를 썰어 넣느냐, 요거는 이제 기본 양념 고춧가루고, 양념을 요거는 한 상태입니다. 요거는 깔끔하게 한다고 싹 갈아서 넣은 거고, 요거는 채를 썰어서 넣은 겁니다. 예. 취향대로 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버무릴 때 김치를 배추를 양념에 버무릴 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요렇게 비닐, 요즘은 이제 일반적으로 비닐을 많이 사용하고요. 요거는 배추 절인 배추 절이고 나서 빈 비닐 그거 사용하면 됩니다. 요렇게 방바닥에 깔아놓고 해도 되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줬듯이 식탁에 올려놓고 깔아갖고 해도 되고요. 그리고 요렇게 요즘 시중에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예. 나와서 이렇게 요거는 이제 둥근 형태인데 여기에 넣고 하면 되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요거는 원래 찍은 건데 이렇게 버무리면 되는 거죠. 예. 요거는 지금 버무리는 걸 제가 조금 보여드리려고 한 것 같습니다. 예. 잠깐만요. 자, 여기서 보면 자, 이렇게 이제 버무리는 걸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사이사이에 다 넣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사이사이에다 넣고 앞뒤도 다 이렇게 넣습니다. 골고루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운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양념을 더 넣으면 될 것이고, 예, 그거는 취향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맛있게 보이죠? 이렇게 좀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자, 이렇게 마무리 배추를 싸고 있죠. 이렇게 끝에 있는 파란색을 가지고 이렇게 쌉니다. 예. 싸서 펴서 예, 돌돌 감죠. 예. 감아서 이렇게 통에 넣게 됩니다. 통에 넣을 때는 배추의 잘린 부분이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그래야 배추가 더 이상 양념이 밑으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배추가 여기 보면은 여기에 잘린 부분이죠. 잘린 부분이 위로 올라왔죠. 이렇게 위로 올라와야 되지. 이게 엎어 놓으면은 양념이 다 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 보게끔 잘린 부분들이 하늘을 보게끔 이렇게 해서 재놨다가 먹는 거죠. 전에는 저희들이 한 포기씩 비닐봉지에 넣기도 했습니다. 여기 써놨네요. 흘리지 않도록 속이 위로 향하도록 담습니다. 이렇게 해놨죠.
자, 이제 이 부분은 다 담고요. 이렇게 차곡차곡 재고 그러면 이 찌꺼기라기보다는 그 흐른 부분들, 작은 부분들이 있죠. 그걸 이렇게 맨 위에 이렇게 딱 담더라고요. 예, 이렇게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옆에는 이제 다 담고 나면 김장하는 날 이렇게 밥을 김치에 싸서 먹는 거죠. 이렇게 이제 냉장고에 넣으면 되고요. 어제 요거는 저희들이 이제 김장을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돼지고기 수육과 새우, 왕새우 이렇게 해서 요 김장한 걸로 이렇게 덮어서 맛있게 밥하고 먹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양념이 좀 남으면 무 같은 거 이런 것 해서 넣을 수도 있고요. 무를 중간중간 배추김치 사이에 무를 넣어도 됩니다. 큰 무를 어제는 그 처갓집에서 담을 때 안 했는데 저희들은 아직 김장을 안 했습니다. 산에 배추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나 할 예정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제 하면 이 작은 무 총각김치라든지 이런 작은 무 말고 큰 무를 이렇게 툭툭 잘라 갖고 뭐 4분의 1 정도 해가지고 그 김장하는 배추 김치 사이에 넣어 두었다가 나중에 먹습니다. 그거 굉장히 맛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도 김장할 때 그렇게 해도 맛있다는 걸 설명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김치를 담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김장하는 법, 물론 이제 그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은 저희 어머니라든지 뭐 누나라든지 저희 집사람 그리고 처남대까지 모두 주변에서 그래도 잘 담는다, 김치 잘 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취재를 해서 제 나름대로 제가 또 몇십 년간 보조를 해왔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맛있는 김치를 담아서 오랫동안 보관을 하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